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 한반도에서 대리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대만 해협에서 대리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미국은 직접 전쟁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처럼.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아주 심화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전쟁, 무역전쟁이라는 것은 트럼프 때 아주 강화됐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경제전쟁, 무역전쟁 끝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연평균 지난 5년 동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3,500억 달러 적자를 받습니다. 3,500억 달러. 중국 빼놓고 미국한테 가장 큰 무역 상대가 위로 캐나다, 아래로 멕시코, 유럽에서는 독일, 아시아에서는 일본, 이렇게 4개 나라입니다. 4개 나라 무역 적자 전부 다 합쳐가지고 중국한테 보는 무역 적자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한테 무역 적자 150에서 200억 달러 기록합니다. 그게 많다고 트럼프 때 한미 FTA 다시 협정하자고 했어요. 우방국인, 동맹국인 한국한테 150억 달러 적자 보는 게 많다면서 한미 FTA 다시 협정하자고 했는데 중국한테만 3,700억 달러 적자를 본다? 무역전쟁, 관세전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즘 부쩍 하고 있는 기술전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대략 4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5세대 통신입니다. 5G라고 하죠. 작년, 재작년에 미국에서 뉴스가 됐을 거예요. 중국의 이동통신회사 화웨이 부사장을 캐나다에서 체포하도록 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마는 이미 5세대 통신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5세대 기지국 60%를 중국이 이미 건설했어요. 미국이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미국이 더 좋은 걸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심어놓은 거 뽑아놓고 미국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5세대 통신 시장의 60%를 이미 중국이 선점했다는 거. 그러니까 기술 전쟁에서 이미 그건 끝났습니다. 5G, 6G 통신. 반도체가 문제입니다. 반도체는 설계 분야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1등입니다. 그에 관한 부품, 소재, 일본이 가장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그걸 사오는 바람에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해도 우리가 일본한테 무역 흑자 누려본 적 없습니다. 연평균 200억 달러 가까이 적자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러한 부품 소재를 사다가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은 우리 한국과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칩4 동맹을 맺자는 거 아니에요. 중국한테 공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건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국은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자체 개발해서 이제 팔아 먹어도 괜찮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손해가 큰 나라 어딘 줄 아세요? 우리 한국입니다. 이미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작년부터. 우리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무역의 20%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의 50% 이상, 약 60%가 중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팔지 말라고 하니까 가장 큰 타격을 보는 데가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지요. 꼭 그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올해 난방비도 좀 올랐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에너지 많이 수입하고 반도체 수출 줄어들고 해가지고 올해 처음 적자 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5년 평균 최근 무역 흑자
500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2022년 작년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어요. 400억 달러 적자입니다. 갑자기 900억 달러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거 지속되리라 생각해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 때문에 그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다.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무역 제1 상대가 중국이고 제2 상대가 미국입니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미국과의 교역량 2배입니다. 또는 미국과의 교역량과 일본과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반쯤 만든 물건, 이거를 이제 중국에다 보내면은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완성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 구조란 말이에요. 미국이 중국에 이제 관세를 높이니까 중국에서 미국 수출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양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우리 남한이라는 것. 더 위험한 전쟁이 있습니다. 영해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 땅덩어리 규모는 비슷해요. 세계 3, 4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등 러시아, 2등 캐나다. 근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 바다를 양쪽에 끼고 있어요. 뉴욕 쪽으로는 대서양, 로스앤젤레스 쪽으로는 태평양. 중국은 미국과 비슷한 땅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육지 국가이기 때문에 15개 나라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고 바닷길이 막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나가면 그게 소위 과거에 우리가 동진아해라고 불렀던 동중국해지요. 조금 나오면은 대만이 있습니다. 더 나오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나오고 있는 큰 섬. 중국말로는 다오위다오. 한자로 이제 조도라는 거 하는 거죠. 그게 나오고 우리 한반도 나오고 일본 오키나와 일본 열도 나오고 그래서 딱 막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고 하니까 이제 남중국해예요. 과거 남진아해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베트남, 오른쪽으로 필리핀, 아래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쫙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오바마 때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전개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 중심으로 중국을 봉쇄했습니다. 트럼프 때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그래서 인도양에서는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에서는 일본과 미국. 그래서 이 네 개의 나라가 쿼드라고 들어보셨죠? 쿼드를 맺어가지고 중국을 봉쇄한다는 겁니다. 대만 해협 더 위험합니다. 시진핑 기자 막 출범했습니다. 5년 임기 3번째예요. 시진핑 대만 침공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조건부 침공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One China Policy 들어보셨죠 많이? 뜻은 바로 그거예요. 중국은 하나다. 대만은 독립국가가 아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이것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겁니다. 요거 요새 중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게 보도 안 되는 게 바로 왜곡이에요. 50년 전 1972년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찾아보세요. 샹하이 커뮤니케 72년에 맺어진 거예요. 중국은 하나다. 대만은 독립국가가 아니다. 근데 이제 대만이 반발하니까 중국이 은밀하게 국내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1979년 대만 관계법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 대만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한다. 무기를 엄청나게 팝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니네는 우리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해 놓고
대만이 독립국가가 아니라면서 계속 대만한테 무기를 파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비하다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그리고 대만에 그런데 부추기는 세력이 나왔어요. 민진당이라고 들어보셨죠? 과거제 선생님들은 우리가 어릴 때는 중국에 국민당밖에 없었어요. 중국에서 마오쩌둥한테 쫓겨간 장개석, 장제스가 만든 거죠. 국민당. 그대로 간 거 아니에요? 부자재간에 총통했어요. 그 다음에 이등유까지 연결됐고 그때까지는 얌전했어요. 민진당에서 집권하면서 천수이변부터 지금까지 대만 독립론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만은 독립국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2005년 중국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반분열국가법입니다. 국가를 분열시키는 거는 바로 그냥 때려잡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고 외부에서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다. 그래서 시진핑은 아주 그냥 호전적으로 묘사하고 앞으로 5년 사이에 무슨 문제가 터질 것 같이 보도하고 있는 거 잘못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대정책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런데 우리 언론을 보면 전부 다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하는가, 미사일 계속 쏘아대는 거 그것만 나와요.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는 보도되지 않잖아요. 91년 소련이 해체될 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졌어요. 근데 나토는 없어지지 않고 나토는 계속 유지, 강화, 확장되어 왔잖아요. 그때 미국이 한 약속이 뭐예요? 나토는 1인치도 동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90년대 말부터 과거 소련의 동맹이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 나토로 편입시켰잖아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요.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조지아 편입시키려다가 조지아 전쟁 터졌고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끌어들이려다가 지금 이번 전쟁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 터지기 전에 푸틴이, 여러분 푸틴 호전작이라고 욕하시겠지만 미국한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이려는 움직임 중단하라. 나토 연합 군사훈련을 흑해까지 와서는 러시아 특미 이거 중단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나토 다른 국가들은 오케이 했습니다만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쳐들어갔어요. 전쟁 일으키는 거, 침공하는 거 용서받지 못할 짓입니다. 그 전쟁을 부추기는 거는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 한반도에서 대리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대만 해협에서 대리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미국은 직접 전쟁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처럼 계속 우크라이나 물자만 지원하면서 간접적으로 미국과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게 우리 한반도 안팎에서 터질 수 있다.